양주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늘고 있어 회천중앙역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착공을 시작해 2026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지검이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선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만이 지역 불균형 문제 완화와 인구 증가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양주병원이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양주시와 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는데 곧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중교통은 인구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GTX C 노선과 연결되는 경원선 신설역 건축 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회천중앙역이라는 역명을 정하고 오는 7월 착공이 목표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와 덕정지구 등 택지 개발 사업으로 주변 입주가 시작되면서 약 1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회천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주변 인구만 약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양주시는 회천 옥정 신도시와 덕정지구를 가로지르는 경원선 의정부 동두천 구간에 철도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이 회천 신도시입니다.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이 회천중앙역이라는 새로 명칭이 확정된 역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덕정역 1.5km 구간과 덕계역 1.4km 사이인데 지상 2층 규모로 올해 7월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 설계 완료 후 인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역사 이름을 공모하고 시민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회천중앙역과 회정역이 각각 58%, 23%로 1, 2위를 차지하면서 회천중앙역이 최종안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역명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 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GTX C 노선이 통과하며 신도시 시민들의 발휘되어줄 회천중앙역. 역이 개통되면 교통난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지검은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지난 15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경기 북부경찰청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 기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 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검경 협력 체제를 구성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호 의견을 교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전담수사반은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9월 8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 2곳, 양주 8곳 등 22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연천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지역 불균형 문제 완화와 인구 증가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천군은 경기도 내에 수원, 의정부, 파주와 포천병원 등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의 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건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 기능을 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 현실 상황에 맞게 병원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은 의정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정부 병원이 연천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연천군 보건의료원 건물을 사용하면 부지 및 건물 신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의료원 의정부 병원 재배치 문제는 정치적 손익계산을 따져서도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의정부 병원 유치만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 경기도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양주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서 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양주시와 시의회가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양주시 의회 김현수 의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료 서비스 부족에 양주 시민들의 고민이 깊은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병원장들과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양주시 인구는 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주시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없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없어서 의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정부나 서울 등으로 병원을 찾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의료 환경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지난달 설 연휴 마지막 날 양주 지역 병원장님과 만나 지금의 양주 응급의료 체계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양주시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병원의 응급실 운영 체계를 요청드렸습니다. 네, 병원들이 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해법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원인 진단과 함께 대책은 좀 찾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응급의료 확충을 위해서 양주시의 지원이 좀 절실해 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양주시도 지난해부터 그 응급실 운영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 응급실 수가 체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시는 올해 조례를 개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 아무쪼록 양주시 의료 공백 최소화가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응급실 재개의 뜻을 보인 병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시의원으로서 응급실 운영이 적자인 현실을 이해하고 병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현재 양주시의 그 동부권과 서부권 두 개의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의료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의회 차원의 노력과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나서실 계획이십니까? 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양주는 이미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와 함께 관련법을 검토하며 병원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지역 모든 병원에 응급실이 문을 닫아서 시민들은 의료 공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양주 지역 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불연 소재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9곳과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불연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음터널과 방음벽이 설치된 수원과 용인, 고양과 의정부 등 14개의 시와 대책회의를 열고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전달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염정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전체 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사업의 규모는 20억 원 이내로 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 향상, 안전, 환경 개선 등 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겁니다. 단 행사성 경비와 단순 민원 성격의 사업,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제안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과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2024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